죄송합니다. 면회가 안 됩니다. 제가 할머니인데 제 손주가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얼굴 한번 못 보나요? 보호자께서 특별히 면회를 금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병원 복도에서 제가 흐느끼고 있는 그때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저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60이 넘은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3년 전 저의 외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저희 신혼집도 일부러 어머니 댁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민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민수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웃었죠. 그렇게 아들네와 저희는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찍 퇴근하는 날은 꼭 들를게요. 음식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들을 순순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나 봅니다. 결혼 직후만 해도 민수는 정말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죠. 제가 김치를 담그면 옆에서 배우겠다며 앉아 있었고 명절 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참 예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계절이 지나면서 민수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신혼이라 바쁠 테지 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작년 겨울 기다리던 손주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역을 사러 갔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입덧은 어떨까? 보양식이라도 해다 줘야 하나?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남편의 만류에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옷 가지며 입으리며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SNS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엄마랑 같이 태교 여행 다녀왔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게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는다던 며느리가 친정엄마와는 제주도며 강원도를 다녀왔다는 것을. 임신 중에 제가 한번 맛있는 음식 해준다고 찾아간다고 해도 몸이 안 좋다고 거절을 반복했기에 서운함이 안 들 수는 없었습니다. SNS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친정어머니와 다정히 찍은 사진마다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만 더 아플 텐데 그만 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의 게시물을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임신 8개월 때 올라온 글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기 100일 잔치는 친정에서. 엄마가 벌써부터 준비하신다. 그 글의 댓글 중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댓글이 보였습니다. 시댁도 같이 100일 잔치를 할 거냐는 친구의 물음에 시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라고 답을 한 며느리의 댓글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죠. 친정엄마가 최고죠. 시댁은 너무 가까우면 골치 아파요. 댓글에는 며느리 친구들이 달아준 위로와 공감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글을 본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한테 그렇게 부담을 줬다고. 그저 사랑으로 대했을 뿐인데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 수없이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모른 채 손주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만 안 채로 며칠을 보냈죠. 민수야, 병원이 어딘지라도 알려줄 수 없니? 어머니, 아기가 면역력이 약해서 당분간 면회가 안 된대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친정 식구들과 찍은 면회 사진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다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고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이웃집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우연히 보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순자씨, 큰일 났어. 아기가 열이 너무 심해서 중환자실에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저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누가 알려드렸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그저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어머님, 지금 아기가 위험한 상태예요. 더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병실에서 친정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도 오셨네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애가 예민한 상태라. 하필 그때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엄마, 이따 친구들이 면회 온대. 아기 상태는 좋아졌으니까 괜찮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어머님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처음부터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나 봐요. 그제서야 민수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려 했다는 것, 임신 소식도 일부러 늦게 알린 것,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아예 시댁과 단절하려 했다는 것까지. 어머님, 아내 말로는 시어머니와 가까우면 육아에 간섭받기 쉽다고. 친구들이 다들 그러더래요. 친구들의 조언 거기서 시작된 거였군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시댁 단절이란 말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때 기억나니?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5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었잖니? 그때 한 달 내내 병원에서 밤새웠던 게. 엄마는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한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밤새 재워주셨던 거. 그래, 그런 엄마인데. 내가 우리 손주한테 해로운 사람이겠니? 바로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죠. 여보, 어디야? 빨리 와요. 아기 열이 또 올라갔어요. 민수는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손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할미의 욕심이 너무 큰 거라면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아기 열이 더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내는 지금 많이 지쳐있고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주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경기도 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폐혈증이 의심된다고.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사흘을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며 제가 아들 민수를 키울 때 불렀던 자장가도 틀어주었죠. 그러자 기적처럼 손주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신기하네요.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 아기 상태가 훨씬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SNS에서 본 글들만 믿고 시어머니는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사이에서 시댁 단절이 유행이라고,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산다고. 며느라, 난 그저 우리 손주를 예뻐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고. 알아요, 어머님. 이제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육아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기가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이런 발진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손주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고 이제는 제 얼굴을 보면 방긋 웃기까지 합니다. 할머니 왔다. 우리 똥강이 보고 싶었지? 그럴 때면 며느리도 함께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기 할머니가 제일 좋지?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고 해요. 친한미 외한미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있는 사랑둥이 아들. 이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손주를 보러 갑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오시는 날이 제일 편하다고 말하네요.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고 공감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